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살펴보겠습니다. 투시도이고요, 조감도입니다. 청약 일정 살펴보시는데 특이사항은 모집 공고일이 이때 보통 금요일로 오픈하고 쭉 살펴보시다가 그 다음 주, 예를 들어 화요일날 특별공고, 수요일날 1순인데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경우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9월 1일에 하고 보통의 청약 일정보다 한 주가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유롭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거겠죠. 위치를 보시면 왜 이렇게 줌 아웃을 해서 멀리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도동, 흑석동 상당히 괜찮은 동네인데 굳이 이렇게 한강과 모든 노선을 기입할 필요 없는데 일단 확대해서 보면요. 근처에 뭐가 지나가냐? 장승배기역과 상도역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더 가까운 곳에 서부선이 2028년도에 개통된다고 분양 홈페이지에 써있지만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2030년 개통 계획이라고 써있어요. 항상 1, 2년 더 최소 미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부선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기대가치의 상승 요인이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통의 교통 호재는 많이 반영된 편입니다. 실제로 그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가고 그 뒤로부터 신사까지 간다고 해도 노년과 신노년의 아파트 값이나 빌딩 값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지 개통된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오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주거지가 더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상도 14구역, 15구역 예정되어 있고 상도역 부근에 롯데캐슬, 그리고 그 옆에 주축이 돼가고 있는 더샵이 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이에요. 그래서 입주가 아주 빠릅니다. 지금 2023년 8월인데 7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금 스케줄 어떻게 되냐? 계약금 10%, 중도금 30%, 이때는 대출 다 나오고 잔금이 60%입니다. 장점은 중도금 대출이 적고 그리고 이자 내는 기간도 짧아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주 작다. 그 정도가 장점이겠죠. 그리고 분양권은 양도세 보유기간에서는 등기 친 이후에는 양도세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도 다시 리셋이 되므로 입주가 빠른 것이 좋겠죠. 청약의 단점은 뭐냐면 당첨일로부터 2년 후, 3년 후 입주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축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2년 계산되면서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청약은 당첨되고 나서 3년 찍고 그로부터 2년 지나야 보유기간에 따른 기간적 이득이 있다. 그에 반해서 후분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대신에 단점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분양가가 거의 14억 가까이 갑니다. 그럼 이 분양가는 어느 수준이냐면 3년 전에 분양했던 상도역 롯데캐슬, 지금은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 L이 됐는데 이 당시 분양가는 약 13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때보다 올랐고 다시 떨어진 가격과 맞닿았기 때문에 시세만큼 분양을 했다라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비싸게 분양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그 가격 적정성은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특이사항, 전매이자는 1년이지만 1년 되기 전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팔 수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대출, 잔금 60%, 총 771세대 모두 일반 분양을 합니다. 특별공급 370개, 일반 공급 401입니다. 타입은 59AB, 74, 84ABC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이사항,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 그리고 옵션이 다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발코니 확장 무상, 침실 2북방이장, 에어컨 59랑 74는 4개, 84는 5개까지,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모두 다 무상 제공. 물론 분양가에 다 녹아들었겠죠. 또 다른 볼만한 거, 지자체마다 이 해당 거주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규제지역 시절의 서울은 보통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 청약을 우선권 줬는데 이번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는 현재 모집 공고일 8월 16일 현재 서울에 거주해도 1순위를 줍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모집 공고가 나왔던 대전 같은 경우는 1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했고 또 광명, 소화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진 내용보다는 지자체다. 1, 2년 전에 분양했던 원주의 경우도 같은 날에 분양했는데 어떤 원주 내 분양단지는 거주 기간이 없었고요. 또 다른 단지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 공고 나올 때마다 거주 요건 판단해야 됩니다. 입지를 보니까 해당 위치에서 상도역까지 1km, 장승배기역까지 750m, 그런데 상당히 언덕이라서 실제 체감은 더 될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보통 이제 여기가 반포 1, 2, 4주구고 3주구인데 여기서 반포에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제 흑석동에 집을 사주거나 증여하거나 등등 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그만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흑석동이 더 상급지가 맞고요. 전용문전 84가 20억이 넘었던 아크로 리버하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흑석동에 쫙 신축 라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상도동이겠죠. 상도동 보니 흑석동 옆에 위치. 그러면 흑석동이 더 상급지가 많고 그 밑을 따라가는 게 상도동입니다. 상도동은요, 이 표를 보니까 일단 흑석동이 아크로 리버하임을 기점으로 8위까지 아실 내에서 최고가 순위를 받고요. 이 순위는 84 기준에서 올해 최고가 찍은 단지를 나래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상도동에서는 그 배우 이시연이 과거에 청약 예찬론을 펼치면서 당첨되었던 동네, 이 편에서 노빌리티가 13억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입주한 상동 옆에 있는 롯데캐슬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이 지금 14억의 분양가는 상도 노빌리티의 현재 최고가 수준에서 분양을 한다. 물론 실거래가고요. 호가는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흑석동의 8등의 아파트하고 또 상도동의 1등 아파트는 가격이 서로 연동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른쪽에 아시엘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표를 보면요. 가장 흑석동에서 대장급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이 올라갔고 바닥 찍고 다시 회복한 모양새,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의 노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동작구, 그러니까 상도동과 흑석동 중간 위쪽에 있는 본동 레미안 트위파크가 검은색으로 따라가고 있고, 동시에 이수일 스테이트 한강현대 30평형이 이제 비슷한 가격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상급지가 먼저 튀어 올라가는 게 요즘의 현상으로 계속 보이고 있고, 그보다 하급지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일정 기간을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지금 분양가는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하고 호가와 어느 그 선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완전히 비싼 건 아닌데 이 가격이면 조금 부담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용문전 84 기준에서 방금 봤던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하임이고, 그리고 무순위 75만 명을 끌어왔던 이 흑석 자해가 이쪽에 있고요. 상도 로벨리티, 그리고 상도 롯데캐슬 파크 L, 이번에 분양 예정인 푸르지오 클라베뉴입니다. 이쪽으로 신길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원장관님께서 이제 몇 달 전에 레미안 트위파크에 이제 거주하신다라는 뉴스가 돌았었죠. 바로 본동입니다. 본동 옆에 여기가 그 동작구 수방사, 얼마 전에 분양했던 거 있죠. 공공분양으로 분양했던 동작구 수방사가 있습니다. 상대원 롯데캐슬 파크엘 2021년도에 입주했고 최고가 6월 29일에 찍은 2층 가격이 12억 7,500, 그리고 그 밑으로 13억대 후반,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가는요, 1층 가격이 13억 3천, 이제 중층 이상으로 가면 14억대. 그 다음 그 옆에 2014년도에 입주한 더샵 2차가 12억대 실거래가를 찍었고, 그 옆에 2007년도 입주한 1차가 12억 13억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도 더샵 1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쳐줘도 되고 2차와 그 1차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재건축 18층까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단지 배치도와 함께 평면도 볼 테니까 빠르게 살펴보시고, 단지 배치도입니다. 주로 남동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타워형들 보이십니다. 59 A타입 3베이 판상형이고, 여기 녹색 있죠? 남동 남서향으로 3베이 판상형, 아주 일반적인 59 타입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59 B타입입니다. 약간 붉은색 4동과 5동 사이에 중간 라인에 있고, 일반적인 니은자 형태의 타워형, 현관은 한쪽만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74 A타입 노란색이고요. 남동 남서를 봅니다. 3베이 판상형, 아까 59A보다 조금씩 큰 공간, 침실은 파우더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84 A타입 보라색이고요. 남동 일부 남서가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 현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대 개방형 발코니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공간 특이사항 없어요. 84 B타입 중간에 파란색 라인 3사 라인이죠. 이렇게요. 주로 거실과 안방은 정남향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작게 들어가고 현관은 기역자 형태. 84 C타입 파란색입니다. 라인 하나 있습니다. 101동의 5호 라인. 여기도 현관 기역자, 나머지는 평이한 타워형입니다. 분양가는 다소 부담이 되는 거긴 한데 일반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조금 높고 일반 분양이 많으면 이때 가점 커트라인은 50점대까지 내려옵니다. 흑석동 상도동에서 신축을 원하면서 가격 상승보다 이 이후에 나올 분양가가 더 높다, 리스크 해지 차원으로 청약은 오케이, 그리고 가점이 60점 이하라도 가점대로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거의 서울에 오래 남은 유일한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순위 당해 청약자 수는 10,0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000명이다 라고 하면 평균 경쟁률 10대1,
8,000명이다라고 하면 평균 경쟁률 20대 1입니다. 그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50대 초반까지도 예비 앞번호를 받게 되면서 당첨, 물론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가 60%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원룡이의 모모춘향 원룡이었습니다.